사업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물리적 재생, 건물이나 이런 어떤 도로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시 개발보다는 경제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 도시 재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충신 숭인 지역은 아주 정말 뜻깊은 곳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타운 지역 전체가 동시에 해제된 첫 사례 지역이고요. 또 서울시가 신청을 해서 국토부가 최근에 결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이렇게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봉제산업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한 전태일 열사의 산불의 조리 회장님 나오 계시지만 이 청계천 요 동대문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 도성과 동대문 이 패션타운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정말 시간과 어떤 사람의 인연과 사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런 주거지입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고 또 주민들의 삶이 보장되는 그럼으로써 행복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창신 숭인 지역 이 지역의 재개발 재생 도시 재생의 모델이 잘 돼야 서울의 다른 수많은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그걸 또 선도해가는 잘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야 이 여러 고민들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걸 이제 박원순식 경비사 모델이라고 감히 저는 이름을 붙여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선 기금을 서울시 차원에서 2조 원을 만들겠다. 지난번 사실 여기 와서 제가 발표할 때는 1조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SH공사 자체도 도시재생 전문 공사로 이렇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채무 감축, 그러니까 SH공사의 채무가 15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이 채무를 엄청 줄였기 때문에 이제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 탄생하면서 동시에 그 정도 기금은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해서 전담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은 워낙 낙후된 곳이 많고 더군다나 뉴타운 때문에 묶여 있다가 해제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담 조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 중심 서울의 100년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판넬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판넬 1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게 처음 봐가지고요. 예, 여기인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뉴타운 뭐 신정책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도시정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는 현장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실태 조사 후속 6대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신공공관리 강화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연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특히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과 또 추진 주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과 같은 이런 추진 주체가 있는 곳도 조사를 해서 해제 여부를 지금까지 결정해 왔죠.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아마 이 스스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해제된 곳에는 당연히 해제를 해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일몰제에 따라서 자동 해제가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의사에 굉장히 깊이 의존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사업성이 정말 지속적으로 없다는 것이 확실해지거나 또는 서울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것은 추진이 어렵다든지 뭐 이런 곳은 이제 아무래도 폐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당연히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창신동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봉제가 아무래도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제를 어떻게 잘 살리고 뭐 예컨대 살아있는 에코 뮤지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을 전체가 통째로 박물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곳곳에 사람들이 걸으면서 이 봉제가 뭔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서 옷도 하나 맞춰가고 뭐 설명도 듣고 이럴 수 있는, 또 패션쇼도 뭐 길거리에서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패션쇼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페스티벌도 함께하는 이런 어떤, 그리고 이게 동대문 DDP와 또 연결되고 아마 동대문 지금 그 빨간 것과 파란색과 녹색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황토색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다 조금씩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체 창신 숭이 지구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빨간 거는요, 이게 번호가 다 표시되어 있죠. 예컨대 이 빨강색의 1번이 어딨죠? 빨강 1번. 뭐 8번을 볼까요? 8번. 빨강색 8번은요, 마을 미디어 주민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통과 관계망을 말씀드렸죠. 그게 여기에 들어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은 마을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6번이면 어디 있죠? 예, 여기에 마을 축제가 벌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이 진행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녹색은 역사문화재생입니다. 우선 역사든지 이 패션과 영화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한다든지 뭐 지역 밀착형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든지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든지, 이건 너무 많이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순환형 주거재생에는 지역 명소 골목길 가꾸기라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 뭐 인현왕후라 그랬나요? 정순왕후. 정순왕후. 정순왕후의 또 사연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작은 공원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살린다든지 도시 텃밭이나 옥상을 녹화한다든지, 또 신청을 해서 이 국토교통부에 도시 재생 선도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총 665억 원이 투자됩니다. 우선 국비가 217억 원을 지원받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구비를 통해서 423억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나머지 25억은 민간이 부담하셔야 되겠죠? 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또 주민의 참여가 돼야 이게 자기의 것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 이 사업이, 이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이 완성이 되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 가지 우리의 목표가 다 달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쪽이 정말 명소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도 관광객이 엄청 몰려들 거라고 생각해요. 본래 안 그래도 이게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이게 내년이나 후내년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 일대는 뭐 아마 앞으로 사람이 거의 끊이지 않고 뭐 물밀듯이 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이제 전부 무슨 카페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공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변할 텐데요. 더군다나 이런 우리 도시 재생까지 합쳐지면 그 관광객이 다 이제 분산이 되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 봉제 투어 코스라든지 봉제 박물관을 방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저는 바뀔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이 진정 꿈꾸는 새로운 도시, 활력 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 이런 도시로 저는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도시 재생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맛보기 행정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서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그런 추진력과 속도로 서울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이 또 스스로 원하는 것을 기꺼이 제가 지난번에 현장 시장실도 했고 여기 벌써 제가 몇 차례 왔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시장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를 행복한 도시로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장에까지 오셔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아마 박사 논문 쓰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박사는 글밖에 못 쓰지만 저는 현장을 그러니까요. 요즘에 박사들은 현장도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아주 너무 현장에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정말 다시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장신 승인 지역이 그동안에 8년간 뉴타운을 하니 많이 해서 그런 주민 갈등과 또 소외됐고 그동안에 우리 공공에서 일체 투자를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걸 해제하고 일괄 해제하는데 우리 종로구 장신 승인 지역이 제일 1번으로 해제하셨죠. 이렇게 해제되고 나서 주민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건지 드디어 도시 재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사람 냄새나는 또 사람들 정이 흐르는 그런 장신 승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지역에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를 올려드리겠다. 마을의 가치를 올려드리겠다. 이제는 좀 옛날의 그 갈등에서 벗어나시고 그 주민들 간의 오해라든가 불신을 이제는 싹 씻어버리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마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했는데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어려워했던 주민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좀 믿으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오셔서 이렇게 상세한 설명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특별하게 좀 건의를 한번 드린다면요. 우리가 전담팀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전담팀도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현장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과 소통, 그다음에 주민들이 실제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하고 관청과 전문가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현장 사무실이 개설이 되면은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시장님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뭐 좀 마무리 말씀 시켜달라고 하시는 말씀 보니까 시장이 걱정이 되나 봐요. 예. 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시장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서로 함께 하는 것인데요. 우선 구청장과 시장이 서로 이렇게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다르면 그 지역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제가 현장 시장실을 원하는 데는 다 나가겠다. 그래서 20개 구청장님들은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가서 1박 2일 동안 그 현장을 다 살피고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만 약 3,600억이 그 바로 구청장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집행되는 거예요. 아마 종로에도 제가 보면 몇백억은 평균적으로 갈 텐데 그거는 구청장님이 같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 뽑아야 될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이게 서로 물론 견제와 균형은 해야 되지만 또 이게 서로 맨날 싸우기만 하면 이게 사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발표했던 약속도 시의회가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찬종 시의원님이 꼭 제가 뵙고요. 그때는 좀 저한테 좀 너무 세게 뭐 말씀을 그런 안 하시는 겁니다. 네, 아셨죠? 약속을 했으니까 네, 확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세 분의 선상전 맨날 뵙는 듯해요. 이름. 예, 그다음에 김복동 의장을 했죠. 예, 정인웅 부의원님, 또 비례대표이신 유양순 부의원님들과 함께 저희들 앞으로 4년의 서울시를 제대로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 또 오신 분이 아까 우리 경제협회 회장님 박계신 회장님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중요한 파트너가 되죠. 저는 뭐든지 혼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유대선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뭐 이런 계획 너무 좋으시죠? 제가 저 뉴타운을 한 10년 동안 반대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구청장님하고 또 우리 이제 시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조직기생으로 가서 동네가 발전되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꼭 당선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저 상기 수동 주민을 위해가지고 동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뭐 함께 50%인데 48%밖에 공정률이 비율이 그렇게 하고 보면은 차있습니다. 250%인데 230%밖에 안 줘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장님이나 여기 구의원님들 해주셔야 될 일이 정말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 시장도 이렇게 현장을 다니는데 구청장님 있으니까 산등등에 형성된 말씀하신 거 안전성은 좀 별도로 챙겨서 나가요. 바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지 바지만 전문적으로. 바지가 전문이에요. 다른 거 안 하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너무 짧은데요? 아유, 그래 제가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잠깐 나오세요. 잠깐.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를 붙였구나. 방금 좀 전에 요거를 붙였어요. 어떻게 옆으로 가는 거야? 잠깐만요. 넣으시면 돼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네. 핸드메이드. 그렇구나. 요걸로 들었다 놨다고 요게 자동으로 하는구나. 시장님, 속도 조절하고. 시장님, 공제 산업에 배우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아카데미 만드는 것도 아마 이 계획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예, 뭐 지금 공개 인력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갖고요. 향후 한 10년 되면 이 공제 산업이 거의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가 공제 산업이 일반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시설에서부터 다 개선되면서 동시에 그 좋은 인력을 아카데미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통합적인 거야. 서울시의 공개 인구가 15만 명입니다. 공개 발전에 저는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협회장님 일단 공개 박물관도 제일 먼저 제안해 주신 분이 시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저기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브랜드화에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성수동 수제화 그리도 이렇게 공동 국가장이 있는데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때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도 이게 수제품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신뢰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런 스토리라든지 개인적인 사연들을 꼭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건도 좋아야 되지만 이게 누가 만든 것인지 얼굴 있는 물건. 이것은 이렇게 조합해서 만드는 건 아니 개인 박규정이가 만들었다. 창문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회장님과 사모님이 지금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밤낮없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이 동네에서 한 30년 말하자면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평생을 공제에 바쳤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딱 신뢰가 가죠. 얼굴도 잘생기죠. 이제는